여러분 3부 방송 또 찾아뵙네요. 오늘 또 우리 찰스 네. 황태자신가요? 네. 안철수. 안철수님. 예, 이제 영국의 황태자분하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네. 예, 우리 영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우리 철수, 네. 안철수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안철수 씨가 제일 합당하죠, 예, 사실은. 예. 아직 자연인 아닙니까? 예, 자연이니까 안철수 씨가 탈당을 하고 정계 복귀를 선언은 했죠. 예. 화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구죠? 예전에 인천시장 하시던 김문수 씨인가요? 네. 뭐 그분도 그렇고 뭐 창당한다고 또 하고 네.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네. 예, 김문수 씨. 정광훈 목사. 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분은 뭐 왜 갑자기 또 정치를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네. 결국은 한나라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뭐 그렇죠. 한나라당이 가진 가장 큰 한계는 예. 결국은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네. 노년층이나 극보수층을 제외하고는 네. 사실 외연 확장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외연 확장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엄마 부대 주옥순 여사와 네.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예. 실질적으로 애들이 정상적인 뭐 기독교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기독교 네. 교청에서 인정받은 예. 어쨌든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뭐 그런 단체들 그 두 가지의 존재가 이 좌총용 우백호처럼 든든하게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한나라당은 그 젊은 층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이번 기회에 사실은 이제 잘 됐어요. 예, 자유한국당에서도 좀 정신 차리고 네. 뭐 좀 속아낼 건 속아내고 네. 뭐 그들이 알아서 뭐 기어 나가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주옥순 여사는 한나라당에 선거 출사표를 던졌죠. 그분 뭐 어차피 경선을 이제 하긴 해야 되겠지만 미친 거죠. 예, 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은 또 저희가 뭐 문재인 정권만 까는 게 아니고 뭐 다 까는 방송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한국에는 필요하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고요. 네네. 그런 제대로 되지 않은 보수 정당들이 나이 드신 분들의 어떤 순진한 마음을 굉장히 이용해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태극기랑 성적이 드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건 결국은 정치인들이고 그들을 이용하는 뭐 기독교 대표라는 분들, 예. 엄마를 대표한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이용해 먹고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뭐 가슴이 아파요. 맘카페만 깔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뭐 똑같아요. 이상한 뭐 네, 집단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아니 뭐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네. 그냥 목회 활동이나 열심히 하시지 뭐 또 무슨 정치를 또 하시겠다고 아니 본인의 직업을 그러면 내려놓고 뭐 한나라당에 러브콜을 계속 던졌는데 오랫동안 예. 뭐 한나라당에서 뭐 생각하고 있으니 예. 본인 입장에서 답답했겠죠.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야씨 저기 모여있는 신도들을 보며 예. 이게 다 내 표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 내 한마디면 다 이들은 움직이니까 개 돼지 취급을 하는 적폐 중에 한 명인 거죠. 정말 이제 뭐 춘추 전국시대처럼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예. 이들이 실제로 보수층의 표를 갉아먹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요. 뭐 과거에도 여러 번 보수가 선거에 패배한 대부분 보수가 선거에서 패배했던 경우는 보수가 갈렸기 때문에 패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뭐 지금도 갈리고 있고 네, 지금도 이렇게 갈려버리고 뭐 박근혜 신당식으로 만든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뭐 냉정한 얘기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버려야 하고요. 사실 정광훈 목사를 버린다는 게 기독교를 버리는 건 아니에요. 제 주변의 기독교 신자들은 오히려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 때문에 더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독교 친도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기독교란 종교 자체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스스로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여간에 이 위기를 잘 이겨내야죠. 한나라당도 여기서 만약에 날아가는 표 몇 장이 아까워서 손을 내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한나라당은 정말로 끝이에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은 그야말로 끝나지 않을까. 우리 저희
뭐 정치인이 아니고 뭐 목사님들, 네. 뭐 목사님들이 아니죠. 뭐 하여간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회 활동만 하시고요. 이 정치 쪽은 참여를 안 하셨으면 뭐 이 나라를 위하신다면 지금 뭐 표 다 갈려나가게 생겼는데 우리 뭐 안철수 씨도 그렇고 뭐 안철수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뭐 제 뭐 아는 사람도 아니고 말 그냥 놓자면요. 뭐 안철수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뭐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서울시장 내 거였는데 내가 큰 꿈을 품고 박원순한테 양보했다. 아, 대통령도 내가 지지율은 높지 않았습니까? 초반에는. 대통령도 내 거였는데 내가 당세에 밀려서 문재인에게 양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치를 일종의 선거도 승부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승부의 세계에서 본인이 양보하고 밀려나면 밀려나고 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졌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너그러이 양보했다.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감이 없다는 부분이 정치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는 선거에 몰빵하는 것도 어리석긴 하지만 선거에 당선되는 사람들 중에서 본인이 질 거라고 생각하고 덤비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그게 진짜 득표가 1%인 사람도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대부분.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 패가망신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질 줄 알고 누가 선거에 나가겠습니까? 그 큰 돈을 써가면서. 근데 이제 안철수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근데 뭐 돌아와서 뭐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밖에서 보기에는 분탐질 치는 걸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아니 뭐 손학규 대표하고는 왜 만난 거예요 도대체? 그 둘은 제가 볼 때 영혼의 파트너예요. 서순환과 하청일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한편에 꽁트를 찍고 있는 게 아닌가 두 분이. 하긴 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박근혜 배신자당이라는 낙인 일단 찍혀 있는 상황에서 뭐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제 이제 선거 네. 그 제도를 개편하는데 어디 비례대표라도 더 받아보려고 네. 뭐 저는 뭐 야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하고 이제 손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뭐 이제 좀 지저분한 짓을 했는데 뭐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바른미래당하고 그래도 지분이 이제 국민들의 지지가 그래 높은 당이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 이제 나올지 모르고 하니까 정리를 하고 미래를 봐야 되잖아. 미래를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더 빨갱이 세상 되게 생겼는데 아니 예전같이요. 예. 막연하게 50대 이상, 60대 이상 예. 이 표만 생각한다는 것도 힘들어진 게 한나라당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그 소위 말하는 운동권 세대라는 게 지금 다 50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표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본인들의 텃밭이었던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뭐 예전에 젊은 세대를 우리가 투표해서 굉장히 선거에서 굉장히 무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얘들이 투표를 안 한다. 그렇죠. 신경 써봐야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지만 네. 20, 30대들의 투표율이 좀 낮다고 쳐도 얘들이 수가 꽤 되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은 20, 30대를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뭐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마찬가지인 게 그냥 30대, 40대 뭐 어디 뜬금없는 애들 안 친다고 20, 30대 표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군지도 모르는 사회운동가, 뭐 누군지도 모르는 이미지 전문가. 걔들 안 쳤다고 우리가 30대, 40대 사람을 공천을 줄 겁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20, 30대가 움직이겠냐고요. 20, 30대야말로 지금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20, 30대의 마음을 끌어오기에 최고의 적기예요. 특히 그렇죠. 20, 30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권에 느끼고 있는 좌절감이나 실망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당으로서 계속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 뭐 유지를 하고 싶다면은 사실은 이번 선거 지면 사실은 끝이에요. 예, 생명이 뭐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대한민국에는 노동당 하나 남고 네. 뭐 다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보수적인 국민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수를 지지하고 싶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꾸로였거든요. 안타까운 진보적 일이죠. 생각을 가진 젊은 층이 예. 표를 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투표를 안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은 이미지 전략에 성공을 했고요. 자기들이 마치 진보인 양, 젊은 세대를 위하는 양, 젊은 당인 양. 그렇게 이미지 세탁은 성공을 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난 대선과 총선들을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서 20, 30대, 40대 초반까지 특히 남성들 중심으로 실망감과 좌절감, 분노감, 배신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적기에 헛짓거리만 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자기 텃밭에 소위 말하는 이런 표현도 참 천박한 표현인데 뭐 집토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긴 표현입니까? 분노해야 돼요. 할아버지 그 영감님들도 화를 내야 돼요. 어디 사람을 집토끼로 비유합니까? 내가 무조건 찍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뭐 집토끼만 신경 쓴다느니 뭐 언제까지 경북표만 먹고 살 거냐고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경남표가 민주당 쪽으로 몰렸다기보다는 민주당 쪽에 많이 가고 뭐 이러면서 결국은 총선도 지고 대선도 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만약에 뭐 정광훈 목사나 주옥순 같은 그런 사람들 믿고 지금 만약에 선거를 생각하고 있거나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새만 보고 거기에 취해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이 4천만이 국민이 벌써 5천만 가까이 되는데 그거 한 1,000만 명 모였습니까? 광화문에?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지역구가 다 같은 지역구입니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간에 뭐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뭐 이제 이합집산으로 다 모여서 어떻게 선거를 치러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뭐 다들 이제 뿔뿔이 지금 흩어져서 자기들 밥그릇 챙기겠다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예, 뭐 황교안이라는 사람의 뭐 인물을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뭐 제가 이때까지 걸어온 그 사람을 봤을 때 안정적인 환경이었다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환경이었다면 꽤 괜찮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위기를 돌파할 만한 그릇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이거는 결국은 일이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지만 요즘 분위기에 차라리 황교안 대표가 화려하게 등장을 했었다면 보수 통합에 엄청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구국의 영웅처럼. 근데 너무 더러운 물이 너무 많이 묻어버렸어요. 여기저기 휘둘리느라.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뭐 그렇기도 하고 또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선거 결과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혹시 이번 선거에서 네.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야당 쪽이죠. 뭐 저쪽 심상정 대표가 있는 네. 무슨 당이냐? 또 정의당이요? 예, 정의당이죠. 맨날 노동당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하여간에 옛날 사람이었어요. 정의당이나 이제 민주당 쪽에 표가 많이 가지 않고 이제 그 반대쪽에 이제 표가 많이 갔을 때 특히 이제 자한당이 뭐 좀 득표율이 높다 하면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혹시라도 그 또 착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되게 잘했다. 네, 잘했다든지 뭐 한교안 대표를 싫어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한교안 대표가 지도력이 있어서 그렇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다 뭐 국가가 지금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거꾸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도덕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무너져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이유가 본인들이 잘해서 선거에 계속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그간의 과거 한나라당이 했던 온갖 폐악질과 온갖 병신짓의 결과예요. 그렇죠. 쟤들이 너무 못하니 네. 화가 나서 찍어줬다. 네. 라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지금이 거꾸로 바뀐 거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고 현 정권에 네. 그 상황에서 제대로 심지어 이 분노한 마음조차 가져오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정치 그만하셔야 되고요. 그 분노하는 마음을 받아서 총선에서 좀 승리를 한다면 그때야말로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총선에서 이겼다고 취해서 깝치다가 대선에서 물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때까지 선거 패턴을 보면 총선 이겼다고 까불다가 대선 때 물먹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외연 확장이라는 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단체들하고 손잡는다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인재들을 네, 영입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인재들을 영입해서 외연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는 무의미하고요. 지금은 이제 정책과 이미지 싸움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를 정책으로 만들어야지
뭐 얼굴 이쁜데 잘생긴 애 데려온다고 이미지도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 애들 같은 경우도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연 있는 사람들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네. 이제 안 먹혀요. 젊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뭐 저는 솔직히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일시적으로 통합이라도 해서 선거 끝난 다음에 찢어지든 말든 그거는 알 바 아니고, 그러니까 후보 단위라 정도라도. 예, 후보 단위라도 합당까지는 안 되더라도 표를 서로 찢어먹지 않는 네. 그런 전략을 세우셨으면 해요.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일을 했는지 그 지역구에 그 사람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서 서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 후보 단위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로 미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국회의원 당선이 1번 32%, 예. 2번 29%, 예. 3등 17% 예. 이런 식으로 돼서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은 지금 표가 갈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의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진짜 이 나라 큰일 나니까. 그리고 뭐 안철수 씨라든지 정광훈 씨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 일 하세요. 뭐 안철수 씨는 돈도 많고 정광훈 씨도 자기 직업이 있잖아요. 목사라고. 그냥 목회일 하시면서 계속 하시던 일 하세요. 아니 안철수라는 사람이 네. 대한민국 정치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근데 왜 안철수라는 사람을 영입하지 못해서 다들 눈치를 보고 굽신거리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나 남았다고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판단을 이름 있는 사람이 없다 정치니까 이게 삼김 정치의 폐해인데 예. 그냥 유명한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러니까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럴 거면 그냥 연예인 영입하시면 돼요. 그렇죠. 쉽게 우리 BTS 영입하시면은 영입하세요. 그렇게 유명세에 목을 매실 거면. 표가 몇 표입니까, 그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건 다 옛날식 선거 방식이고 지금 구태연에게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저희 저번 대선 때나 총선 지자체 선거 때도 주택가 달리면서 트럭에서 마이크 들고 떠들면 욕먹고 표 떨어져 나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옛날 선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요. 지금 한나라당 같은 경우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이나 민주당 정권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본인들에게 투표로 가는 게 아니라 투표 거부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 투표 안 해. 라고 갈 수도 있고요. 후보 단위라도 만약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선거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 30%로 선거에 당선되는. 골 때릴 거예요. 억울할 거예요. 무표 내표. 그때 싸우고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가지고 심지어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꼬라지 보면은 투표 조작도 가능해요, 얘들은. 그러니까요. 뭐 네. 개표기도 뭐 새로 또 이거 한다고 애매하게 하고. 돌아가면 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으면요 부정선거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그 정권에 살지는 않았지만 거의 박정희 정권으로 회귀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조금 있으면 4명 이상 모여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문재인 욕하면 체포. 인터넷에 유언비어도 퍼뜨리지 말라는데 다 유언비어라고 하는데요. 뭐 하여간에 우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야당 분들이 정신 차리셔가지고 후보 단일화라도 네. 이번에 좀 어떻게 좀 잘 하셔가지고 밥그릇 싸움 하다가 이제 이번에 선거 못 이기면 그냥 다 공산화 되고 여러분들 다 그냥 줄줄이 구속되는 거예요. 예? 자, 지금 검찰 개혁이랍시고 검찰을 지금 자기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만약에 야당이 견제 못 하잖아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잡혀 들어간다니까요. 본인들 공수처가 지금 본인들 생각할 때 공수처라는 게 공정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야당 의원이나 마음에 안 드는 검사, 마음에 안 드는 판사,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 싸그리 잡아넣겠다는 죽이겠다는 거죠. 거예요. 예.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북한 보면 잘 보시잖아요. 뭐 이제 네. 대공포로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네. 광화문 앞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 하나 저 국회의원 2선 이상 하셨으면요 먹고 살만 하시잖아요. 이제 그냥 봐서 내 이미지 족같다 다 아시잖아요. 내가 씨발 선거고 나갔는데 내 이미지 족같다. 그러면 후보 단일화 하세요. 좀 젊고 신선한 인물 내보내서 팍팍 밀어주시고 한나라당 같은 경우도 뭐가 됐든 간에 지금 그런 식으로 이미지 개혁하지 않으면요 대선도 위험하고요.
20, 30대 표를 얻어야 합니다. 이들이 앞으로 가지는 투표권과 그리고 장난컨대 19세로 지금 선거권이 예.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예. 19세 친구들 투표 많이 할 거예요. 본인들의 첫 투표고 학교에도 동요를 많이 할 거고요. 그렇죠. 문제는 포기하지 마세요. 자, 19세들이 생각 외로 선생들이 아무리 세뇌를 해도요. 전교조 선생들이 아무리 세뇌를 해도 생각 외로 반민주당 정서가 강해요. 근데 얘들의 공통적 의식 기준에 뭐가 깔려 있냐면 한나라당은 할아버지 꼰대당이에요. 이 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거나 이 표를 발로 차면요. 앞으로 선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지면 미래가 없는 것도 확실하지만 정당이라는 게 이제 뭐 이번 선거 졌다고 해체할 것도 아니고 네. 또 다음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좀 어떤 정책으로 승부하든지 이미지 세탁도 좀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미래 지향 쪽으로 포인트입니다. 좀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나이 드신 분들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아집 부리고 고집 부리면서 헛소리만 하면 홍준표 사람들이 이런 분들은 싫어해요. 이제 내려놓으세요. 먹고 사실만 하잖아요. 3선 이상 했으면 그냥 그만두시고 확실하지 않다 싶으면은 어디 지역구에 발 스그머니 내밀어가지고 당선될 생각하지 말고 뭐 정광훈 목사나 이런 뭐 박근혜 복권 네. 뭐 이런 거 원하시는 극우당으로 남겨두고요. 극우로 남겨두고 건강한 보수로 새로 만들겠다고 생각해야지 어설프게 극우 끌어안으려다가 다 망합니다. 중도표 다 60, 70% 이상의 중도표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반민주당 정서가 이렇게까지 팽배했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에서도 선거를 못 이긴다면 그 당은 생명이 끝난 당입니다. 하여간에 안철수 씨랑 정광훈 목사님이랑 그다음에 뭐 김문수 씨는 뭐 이렇게 크게 존재감이 저는 느껴지지 않아서 아니 문수 형이 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냐고요. 우리 문수 형이 정말로요. 예. 진짜 저는 그 양반 노동운동 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도대체 노동운동만 하세요. 우리 그만하시고. 문수 형을 망친 것도 한나라당이에요. 뭐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어쨌거나 그 세 분은 좀 이제 들어가 주세요. 이제 뭐 저쪽 이번 선거 지면 나라 작살 나니까 뭐 나서지 마시고 나대지 마시고 나서거나 나대지 마시고 지금 보십시오. 민주당 애들이 얼마나 오만방자인지 청와대가. 지금 청와대 출신들이요. 70명이 넘게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역대 보통 선거가 되면 청와대에서 많이 출사표를 던지는데 10명 내외였어요. 통상. 많아야 20명? 70명입니다. 이번에. 아니 청와대에서 일을 하라고 청와대로 데려왔는데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지금 국회의원 하겠다 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국민들을 개병신으로 보는 겁니까? 국가 공무원이 이 씨발 진짜 문재인 백 믿고 선거운동 뻔합니다. 문재인이랑 손잡고 찍은 사진 선거 그 책자에 떡하니 받다 받고 나 우리 인이랑 친해요. 이지랄하고 되겠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어 나온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모르고 이 씨발놈들한테도 니네가 선거를 지면 한나라당 니네는 그냥 나가서 자살하세요. 개새끼들아.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개병신 같은 지금 상황입니까? 대한민국이. 청와대 출신이 70명이나 기어 나온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선거를 이길 거라고 오만방자의 개지랄 연명을 떨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가지고 니들이 씨발 거기 사분오열 해가지고 내가 해먹을 거야? 이거는 미친 거예요 진짜. 제가 욕을 해서 죄송한데 진짜 개 씨발이에요 대한민국 상황이. 말이 됩니까 그게? 하여간에 정신 차리시고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청와대 대변인하는 젊은 년이 기어나와서 선거에 내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기어나오는 게 걔가 뭘 했습니까? 문재인 똥구멍 빨고 말고는. 걔가 뭘 했냐고요. 김정은이 발가락 핥은 거 말고는. 씨발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나라냐고. 이게 자주국방이고 이게 무슨 씨발 대한민국. 이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냐고요. 해병에 이런 족같은 나라가 있었냐고 진짜. 박정희 때도 아니랬어요. 박정희 때도. 그분은 그래도 나라를 위하긴 했죠. 아니 방식이 잘못돼도 기본적으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라도 있었다고요. 어느 대통령이고. 21세기에
참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진짜 필리핀 말년에 무슨 이멜다 여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우리 정세기 누나가 이멜다 여사냐고요. 옷은 존나 많이 갈아입어. 박근혜 옷 입은 거 가지고 그 지랄 연명을 떨더니 김정숙 여사가 똑같은 옷 입고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씨발 대한민국이 이게 무슨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이냐고. 잘 생각하세요. 민주주의란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고 중국도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에요. 걔들도 씨발 민주주의는 입에 달고 사는 새끼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한해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우리 야당 분들 정신 차리셔가지고 후보 단일화해서 뭐 이번 선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어디서 씨발 빨갱이 새끼들이 자꾸 민주주의 입에 담으면서 공사나 독재화 이런 거 꿈꾸는데 족같은 소리예요. 족같은 소리. 이게 무슨 사법개혁이고 이게 무슨 씨발 무슨 적폐청산이고 이게 무슨 씨발 무슨 검찰 개혁이고 진짜 딱 하나는 맞췄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공산화는 없었거든요. 대한민국에. 하여간에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 기대하면서 오늘 3부 방송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혈압이 올라서 못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